재호의 일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퇴역 사단장으로서 그의 경력은 민간 기업에서도 높이 평가받았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릴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형에게서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재호는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호야, 민수가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재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조카 민수는 6달 전 군에 입대했습니다. 늘 밝고 활기찬 아이였는데 요즘은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고 했죠. 어젯밤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대. 선임병들이 그 애를 집중적으로 괴롭힌대. 재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그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가장 엄격히 다루었던 문제였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년 전 한 신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재호는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엄중히 처벌했던 기억이 났다. 어느 부대에 있지? 재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최전방 5사단이야. 재호는 창가로 다가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풍경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원칙주의자였던 그는 항상 가족이라도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특혜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알았어, 형. 내가 가볼게. 전화를 끄는 재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민수가 재호의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죠. 민수는 늘 삼촌인 재호를 존경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재호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옷장을 열었어요. 과거 입었던 군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지나쳐 평상복을 골랐다.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은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이번엔 규정을 따르지 않을 거야. 재호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차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어두운 구름만이 남아 있었죠. 운전석에 앉은 재호는 내비게이션에 민수의 부대 위치를 입력했습니다. 3시간 거리였어요. 그는 출발하며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했던 아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재호의 발은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더 깊이 밟았어요. 늦은 오후 재호의 차가 군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검문소를 바라보며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과거 자신이 지휘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재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정문에 선 초병이 그를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사 김민수의 삼촌입니다. 방문 신청했습니다. 재호는 미리 준비한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초병은 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문자 명부와 대조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재호는 부대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부대 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가 감돌았어요.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소리, 군화가 땅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호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민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민수의 부대는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재호는 군기가 흐트러진 부대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어요. 군화끈이 풀린 채로 걸어가는 병사, 군장 정리가 되지 않은 훈련장,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까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수의 생활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재호는 멀리서 조카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재호는 민수를 부르려다 멈췄다. 그 순간 3명의 선임병이 민수 앞에 나타났어요. 재호는 즉시 가까운 창고 뒤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야, 김민수, 너 오늘 내무반 청소 제대로 안 했지? 키가 큰 선임병이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민수는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너 같은 찌질이는 군대에 올 자격도 없어. 다른 선임병이 민수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너 때문에 우리 내무반 점수가 다 깎였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선임병들은 민수를 둘러싸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임병은 물병을 던져 민수의 발치에 떨어뜨려 물을 튀게 했다. 재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죠. 명백한 가혹행위였어요. 선임병들이 민수를 데리고 사라진 후 재호는 몇 명의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민수의 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여기 부대 분위기가 어때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한 병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일부 선임병들이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특히 신병들을. 재호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그리고 곧 민수를 괴롭히는 주범이 누구인지, 간부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민수를 찾아 생활관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훈련 시간이 끝나고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가운데 그는 멀리서 민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수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삼촌의 얼굴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여긴 어쩐 일로? 재호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내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어. 무슨 일인지 직접 보러 왔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불안하게 살폈어요. 삼촌,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괜찮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재호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겪고 있는 일 다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훈련 중에 제가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때부터 김준호 선임이랑 그 친구들이 저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경청했어요. 민수의 이야기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밤중에 깨워서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주지 않고 때로는 폭행까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일부 간부들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왜 신고하지 않았어? 재호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했어요, 소대장님께. 그런데 소대장님은 군대는 원래 그런 거다. 참고 견뎌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군대는 규율을 통해 강해지는 곳이지 가혹행위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었죠. 민수야, 이제 내가 해결할게.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김민수.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세 명의 선임병이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재호는 민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말하지 마. 재호가 민수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다가온 선임병 중 한 명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너 면회 온 사람이야? 누구야 이분?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지 지인분이십니다. 키가 큰 선임병이 재호를 무시하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야, 지금 휴식 시간 아니야. 생활관 창고 정리해야지. 빨리 안 가? 재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랑 잠깐 이야기 좀 더 나눠도 될까요? 선임병은 재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아저씨,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긴 민간인이 끼어들 때가 아니에요. 민수 너 빨리 가. 민수는 재호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선임병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재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재호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조용히 뒤를 밟으며 창고까지 갔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재호는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고함 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랑 우리 얘기했어?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어? 민수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창고 문을 열었어요.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임병 한 명이 민수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다른 두 명은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재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선임병들이 재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키가 큰 선임병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저씨, 여긴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나가세요. 재호는 천천히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수년간의 군 경력이 담긴 위엄이 묻어났다. 저 병사를 놓으세요. 뭐라고요? 선임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군대 일에 간섭해요?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헌병 때 부를 거예요. 재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병사를 괴롭히는 것, 그게 군대 일입니까? 민수를 잡고 있던 선임병이 손을 놓고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군대식 교육이에요. 민간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재호는 선임병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군대식 교육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교육법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폭력이죠. 선임병들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세 명 중 가장 작은 체구의 선임병이 재호의 어깨를 밀었어요. 아저씨, 진짜 나가요. 이러다 아저씨도 다쳐요. 그 순간 재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선임병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선임병은 예상치 못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다른 선임병들이 놀라서 외쳤다. 재호는 무릎 꿇은 선임병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임병 하나가 주먹을 쥐고 재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재호는 손쉽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당신 뭐야? 마지막 선임병이 외쳤어요. 재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창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소대장으로 보이는 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선임병들이 중위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위님, 이 민간인이 부대에 무단 침입해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중이는 재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죠? 재호는 천천히 중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문 신청하고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조카가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혹행위라니요? 우리 부대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중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병사들에게 물어보시죠. 민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중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봐요. 이건 군대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재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대장님,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범죄입니다. 이걸 묵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재호입니다. 5호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그 말에 창고 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다. 선임병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고 중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았어요. 사단장이요? 중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제대로 다루어야겠습니다. 우선 대대장을 불러주십시오. 창고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선임병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중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례를 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께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중이가 나가고 창고 안에는 재호와 민수 그리고 3명의 선임병만 남았습니다. 선임병들은 이제 완전히 기세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재호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러분이 병영 생활에서 동료를, 후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재호의 말에 선임병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분 후 대대장이 헐레벌떡 창고에 도착했다. 그의 뒤로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따라왔어요. 재호를 본 대대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김 사단장님? 대대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재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카의 가혹행위 피해 사실부터 부대 내 문제점까지. 그의 말이 끝나자 대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조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켜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할 것이 있습니다. 30분 후 부대 내 모든 병사들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재호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과거 사단장 시절의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5호 사단장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삼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은 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군대는 강한 전우애와 규율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가혹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가혹행위는 우리 군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손을 들어주십시오.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 두 명, 천천히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수십 명의 병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민수도 그 중 하나였어요. 재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변할 것입니다. 모든 가혹행위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고 새로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는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대장님,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감독하겠습니다. 재호의 단호한 모습에 대대장은 경례로 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민수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재호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참지 말고 이야기해.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재호는 대대장의 사무실을 임시 지휘소로 사용하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의 지시 아래 가혹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언을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발생한 모든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해 주십시오. 재호는 소대장들에게 지시했어요. 보고서가 쌓여갈수록 재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가혹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광범위했다. 특히 민수가 속한 소대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대대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관리 소홀이 큽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은 물론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겁니다. 재호는 오후에 다시 모든 병사들을 소집했어요. 이번에는 가혹행위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관련 간부들이 별도로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는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 정신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예요. 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호는 각 소대별로 새로운 생활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과 간부들에 대한 처벌 방안도 발표했어요. 일부는 징계 조치를,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이들은 군 사법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강한 군대는 가혹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강함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단결에서 나옵니다. 재호의 연설이 끝나고 많은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특히 가혹행위를 당했던 병사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재호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어제와는 다르게 밝아 보였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말하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군대 오기 전에 삼촌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재호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군 생활은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야. 저녁 식사 후 재호는 병사들의 생활관을 순찰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부대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재호에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다시 군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걸 잊지 마. 밤이 깊어가고 재호는 대대장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어요. 그는 앞으로의 부대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했고 대대장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대대장님, 이제 다시 부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규율은 엄격하되 인간적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대장은 경례를 붙였어요. 네, 사단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내일 아침에 부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른 아침 재호는 짐을 챙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대대장실 앞에서 대대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대대장은 경례를 붙이며 고개를 숙였다. 네, 사단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민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민수는 재호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삼촌, 벌써 가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재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돌아가야 해. 여기서 할 일은 다 마쳤으니까.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삼촌,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이젠 괜찮을 거야. 재호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삼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어요. 군대에선 어려운 일이 많을 거야.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넌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기억해.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재호는 차에 오르기 전 부대를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규율이 무너지고 공포가 지배하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병사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았고 부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 부대를 떠나는 길, 재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형? 민수일 해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형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재호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대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제 민수가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까지요. 재호야, 정말 고맙다.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이제 걱정 마세요, 형. 민수는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강해질 거예요. 통화를 마친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삼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재호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가 사단장으로 있을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은 강한 군대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실천했다고 느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재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대대장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보고드립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대장 2명과 가해 병사들에 대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사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부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재호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촌, 제대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다. 재호는 미소 지었어요. 축하한다. 어떻게 지냈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삼촌.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삼촌이 다녀가신 후로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막내 병장이 되어서 후임들을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민수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은 또 다른 기쁨이었죠. 그래,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은데. 민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지금 만날까요? 제가 지금 서울에 왔거든요. 삼촌 회사 근처에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내려올게. 재호는 즉시 일어나 자켓을 걸쳤습니다. 30분 후 재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움츠러들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민수야,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재호가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다 삼촌 덕분이에요. 그때 삼촌이 오셔서 부대를 바꿔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민수의 군 생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부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는 후임들을 잘 돌봐주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힘들어하는 후임들에게 더 신경 썼죠. 삼촌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재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민수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넘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 재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삼촌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재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군번줄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팔찌 뒷면에는 감사합니다. 삼촌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재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제 군번줄로 만든 거예요. 삼촌이 저를 구해주신 그날부터 제가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재호는 팔찌를 손목에 차보았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민수의 성장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정말 고맙다, 민수야. 이 선물이 내게는 큰 의미가 있을 거야. 카페를 나오며 그들은 가을 햇살 아래 걸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대학교로 복학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리더십과 인내심을 새로운 시작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삼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가 걸음을 멈추고 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삼촌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재호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내가 후임들을 돌봐준 것처럼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호는 민수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원칙을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용기를 낸 것이 민수에게, 그리고 그 부대의 많은 병사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가를 기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재호가 말했어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제가 삼촌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재호와 민수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